외국인의 팔자 속 우리 시장 오늘도 혼조세를 이어갔죠. 이 방향 잡기 참 어려운 시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백기련 유안타증권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백기현입니다. 네, 연구원님 IT 전문가이신 만큼 오늘은 좀 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이야기 꺼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10조 원대 자사주 매입과 함께 좀 재평가가 이루어질까 싶었던 삼성전자, 기다리던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이 본업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이 나와줘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과 본격적인 반등을 위한 조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주가가 단기적으로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그 주주 친화적인 배달 정책을 공개를 했는데요.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시했던 것처럼 뭐 10조 규모의 자사주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3조에 대해서는 단기에 좀 많이 매입을 한 후에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회사의 주가 자체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회사 락바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주가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벤트였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향후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간 시장이 걱정하고 있었던 펀더멘털 측면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다른 부문보다도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 특히나 그 안에서 뭐 D램의 선담 경쟁력을 다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HBM 시장 안에서의 이제 입지를 계속 다져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뭐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좀 경쟁력이 강화되는 그리고 준비가 좀 미스했던 부분들이 4분기에 실제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반도체 HBM이든 D램이든 좀 확실한 성장을 보여줄 것 같다는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좀 내일 새벽에 전해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온 관심이 좀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간밤 4.8%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또 시작하나라는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 3분기 이번 실적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수치에는 좀 부합하는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뭐 어제랑 해가지고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시장의 기대에 좀 부합하는 거 이상의 실적을 보여줘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 컨벤셔널 메모리에 대한 가시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더욱이 중요해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 모듈이나 이런 ODM 쪽 사업을 하고 있는 대만 기업들에 대해서 4분기나 내년 1분기의 방향성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는 서테스트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저희 쪽에서 확인하기로는 이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대해서 신규 플랫폼에 대한 물량들이 일부가 좀 출하량이 뒤로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반면에 이제 수요가 사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강해지고 있는 국면이라서 기존 세대인 호퍼에 대한 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대폭 늘어나고 있는 거의 2배 가까이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AI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펀더멘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밸류 체인들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후퍼 블랙웰도 있지만 또 이번 주에 고객사였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상장 폐지가 처리됐잖아요. 엔비디아에게 좀 노이즈가 또 하나 사라지기도 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컨콜에서 젠스낙 CEO가 가이던스를 이번에 어느 정도 제시해 줄지와 또 이번에 제기된 좀 블랙웰 과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좀 포인트로 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회사가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때 뭐 어떤 이슈였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코멘트를 해주는 성격은 저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두 번째 수율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노이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컴포넌트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 쪽은 채널이 체크가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다르게 어떤 코멘트를 해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배경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는 당연히 이번 3분기, 지난 분기보다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QQ 상승하는 그림으로 보일 것 같고요. 시장 컨센에 좀 부합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 같고 QOQ 성장을 보여줄 것 같다는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우리 엔비디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지가 이 투자자분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연구원님, 그런데 최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의 주가 커플링은 조금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좀 겨우 17만 원 선을 지켜냈는데 향후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 괴리가 좀 있는 거로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은 여전히 견조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컨벤셔널 디램에 대한 우려가 좀 일부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조금 괴리를 뛰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컨벤셔널 메모리 같은 부분은 사실 장기적으로 중국 업체 시장 진입에 따라서 내수 중국 점유율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기고 있고, 아무래도 4분기가 이제 비수기 시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물량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단기 주가는 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도 좀 선반영을 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다음 차주나 올해 내로 이제 있을 수 있는 SK 계열 전반적으로의 친화적인 이런 정책 관련한 공개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향후에 좋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올해 지나가면서 메모리 업체들의 내년 캐펙스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내년 메모리에 대한 수요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많이 될 텐데, 저는 내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3단 디램 시장 안에서도 점유율을 높게 하이닉스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하이닉스를 가장 최선화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백기련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